내년 상반기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시제기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일본도 오는 2031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일정을 내놨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퇴역에 들어가는 항공자위대 F1을 대체하기 위해 1조엔 약 1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후속기 사업 계획을 자민당에 전했습니다. 특히 미군과의 상호 운용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기술 협조 6세대 전투기를 추진하는 영국에도 개발비 분담을 요청하기로 하는 국제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꼬리 없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대 열린다. 군국방기술조사소 전망. 미국이 꼬리 날개가 없고 극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대 전투기는 향후 2030년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기로 무인 전투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31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이 전투기는 꼬리 날개가 없는 진보적 스텔스 기체 형상으로 개발되며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 탑재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수직 꼬리 날개를 제거한 것은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적화된 스텔스 형상 설계를 지향하고 레이더 흡수 구조를 적용, 공중 전투의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장 및 센서를 동체 내부에 장착하고 IR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전방위 스텔스 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장비와 센서 및 무장을 통합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AI 기술과 연동된 시스템을 탑재하는 한편 동체와 컴퓨터 기술을 연결하는 스마트 스킨 기술을 적용해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사서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유무인 전투기의 통합 운용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존 레이더와 차별화되는 무선 광자 레이더 등을 개발, 탐지거리의 획기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무장 능력은 초음속 비행 중에도 작동 가능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정미사일과 드론, 전투기 등을 무력화하고 공격 임무가 가능한 군지 드론 운용 능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능동 유도 공대공 미사일,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기본 탑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교전 능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는 개발 시기, 사격 통제 장비, 무장 운용 능력, 기타 첨단 기술 적용 수준 등을 고려해 1에서 6세대로 분류한다. 1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음속 이하로 날며 기관총과 자유낙하 폭탄을 탑재한다. 주로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전투기들이다. 2세대 전투기는 1970년대까지 사용됐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초기 레이더와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탑재했다. 3세대 전투기는 198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다목적 레이더와 단중거리 유도미사일을 탑재해 공중전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세대다. 4세대 전투기는 1990년대까지 사용됐고 첨단 항전 장비와 정밀 유도무기, 다목적 성능을 갖췄으며 3세대와 비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중장거리 교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지상의 적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전폭기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공군의 F-15K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인 4.5세대, KF-16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는 4.5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세대는 4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수-57, 중국의 Je-20 등이 이에 해당된다. 러시아도 6세대 유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자 레이더와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비행 시험 중이다.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시연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무기 강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숲을 투과용 레이더도 개발했다. 미국 해군은 해면의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를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했다. 수중 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한 SAR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 등의 유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스텔스 기술,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 증강현실, 6세대 강력 첨단 엔진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구현해야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토를 지키자. 1945년 이후 냉전 체제가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너도 나도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산업적 기반을 갖춘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이집트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도 경쟁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몰두했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항공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 영국이 개발을 선언한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전자장비와 엔진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는 시도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공동 개발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핵심인 프랑스와 독일이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데 이어 영국의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추가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은 2030년대부터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 외에는 별다른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F-35A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뒤를 이어 등장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신호탄을 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었다. 지난 7일 프랑스와 독일은 6세대 전투기인 FCAES의 개념 연구에 합의했다. 2040년 실전 배치돼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독일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할 FCAES는 프랑스의 항공 우주 산업체인 다소와 에어버스가 개발을 주도하되 엔진은 프랑스의 사프랑과 독일의 MTU 에어로 엔진이 참여, 설계와 제작 및 생산 등을 분담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전자 시스템 업체인 탈레스와 유럽의 미사일 생산업체 MBDA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럽 에어버스가 공개한 6세대 전투기 컨셉.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에어버스 제공. FCAES가 어떤 형태로 개발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에어버스가 지난해 공개한 6세대 전투기 컨셉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설계를 대폭 받아들여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외형을 띠게 된다.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도 미국의 F-22와 같은 형태 대신 현재의 타이푼 전투기로 선회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인, 무인 체계 통합운용을 적용, 무인 전투 체계를 함께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임무를 수행한다. 양국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나선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흔들릴 수 있는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해 전력 증강과 항공 우주산업 기반 발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타이푼 전투기, A400M 대형 수송기 등을 생산하는 스페인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브렉시트로 FCAS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영국은 지난해 7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영국의 유력 방위산업체인 BAE 시스템스와 항공기 엔진업체 롤스로이스, 유럽 미사일 업체 MBDA 등이 참여하는 템페스트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거 투입된다. 유인 비행 외의 원격 조작을 통해 무인 비행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가 2014년 공개한 2040년의 항공작전 상상도 레이저 무기로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이 등장할 것으로 BAE 시스템스는 전망했다. BAE 시스템스 제공. 영국은 템페스트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다른 나라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영국 전투기 산업의 연간 매출은 60억 파운드 이상이며 지난 10년간 군수품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FCAS 프로젝트에서 소외된 이탈리아가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스웨덴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럽의 전투기 공동 개발에 맞서 중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태세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20 개발자 왕 하이펑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 또는 그 이전에 개발할 것이라며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저 무기 등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미국 로키드 마틴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 등과의 협력 대신 독자적인 F-3 전투기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FCAS는 양국 간 무기 수출 통제 체제 차이, 방산업체들의 주도권 경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영국의 템페스트 전투기는 브렉시트에 따른 행정적 절차 증가로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은 막대한 개발비, 중국은 기술력 등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한국도 KF-X 프로그램을 통해 전투기 개발 대열에 합류했다. 2015년 12월 체계 개발에 작수한 KF-X는 설계 작업과 구성품 개발 등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가 예정되어 있다. P-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임무 및 비행적 컴퓨터와 전자장비 등의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개발 리스크를 낮춰 실전 배치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KF-X가 계획대로 개발된다 해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KF-X의 모습을 보면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이자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인 F-35A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KF-X가 당초 설정된 성능을 완전히 확보하는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전망된다. 이때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개발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시기다. 국내에서 개발돼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가동률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레이저 무기나 무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 미래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 성능 측면에서 KF-X가 대등하게 맞서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 해병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지상기지에서 급유를 받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수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2030년대가 되면 F-35E의 대당 가격이 F-16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F-35E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F-16은 한국 공군의 FA-50처럼 전쟁 위협이 매우 낮아 공중 치안 유지 임무만 수행하는 나라에서 여전히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라팔이나 타이푼, 그리펜 등 전투기를 이미 개발해본 유럽 국가들도 수출의 애를 먹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기술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KF-X로는 한계가 있다.